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검은 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한 줄기 빛을 좀 찾아보자면 간밤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장중의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선 깨고 내려가서 2100선 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는 2184포인트 선에서 전일 대비 0.66% 상승한 채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4% 상승하면서 67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할지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 대응 전략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국내 증시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전장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달러 기세가 이어지면서 검은 수요일의 공포에 다시 한번 휩싸이는 모습 연출했는데요. 계속되는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도 잠시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결국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6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영국의 원달러 환율은 장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42원을 터치했다가 결국 1,439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2선으로 떨어지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에 유럽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 소식,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증산 계획 취소 등으로 경기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장이 꽁꽁 얼어붙는 하루였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우리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바이오주가 급락장 속에서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2%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정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장 특히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었죠.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2.42% 내리면서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우도 그걸 따라가면서 2.47% 내려앉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0.57% 오르면서 53,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21% 오른 447,400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2%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0.12% 강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DI와 LG화학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두 종목 모두 4거래일 연속 내려앉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다중차 관련주 현대차와 기아도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4,000원 내려앉으면서 신저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1위부터 10위까지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와 현대차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모두 2% 넘게 오르면서 예상 체결가 삼성 SDI가 57만 6천 원에 현대차가 18만 3,5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눈물바다였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하면서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이 모두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2차 전지주의 낙폭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15%, LNF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하락폭을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다 오르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장중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6%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98% 상승하면서 그 하락폭을 점차 줄여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상승하면서 65,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LNF도 2.13% 상승한 18만 7천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와 펄어비스 모두 7%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6% 넘게 빠지면서 54,000원 선까지 추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34% 오른 12만 1,2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48% 오른 6만 1,800원에, 또 알테오제는 1.24% 오르면서 4만 9천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그럼 어제 하락장에서도 또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모터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었죠. 서울시가 택배차, 마을버스, 청소 경유차 등이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R 모터스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0% 넘게 빠지면서 544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충전으로 오래 쓸 수 있으면서도 또 음극재가 없는 2차 전지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그린케미칼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린케미칼이 개발한 무음급 2차 전지를 활용하면 1회 충전으로 4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일반 전기차보다 18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상승세 연출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5% 가까이 오르면서 9,580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샘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열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어제 10%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5.48% 내리면서 5만 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87% 올랐는데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유틸렉스의 킬러 T세포 치료제인 에피엔티셀을 희귀 의약품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 0.78% 강보합을 보이면서 7,800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IMB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BC,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한 가운데 민영화 언급 소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24% 약보합하면서 4,16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는 금융시장에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위기 대응 행동에 나서면서 5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증안펀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간밤 미증시는 영란은행 BOE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과 외환시장이 안정된 영향을 받아서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름세였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주와 바이오주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9월 2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랜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희가 방송을 마친 이후 한 10시 정도부터 낙폭이 조금 더 커지더니 코스피는 이제 2100선 지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 오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출발 증시가 떴습니다. 각각 1%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 차장님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 역시나 상승 출발을 하네요. 코스닥은 2%까지 상승폭을 좀 키우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상황 지금 현재 브리핑 도와주시죠. 네, 우선 어제 시장이 좀 급락했던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발 매수가 오늘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본다고 하면은 본질은 그거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계속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고 이제 러시아 쪽 그리고 대만 쪽 약간의 좀 지정학적 그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지금 일상 회복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최근에 어떤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 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의약품 업종이 지금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이제 현대약품이 지금 15.37%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오드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요오드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약품이 오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명문대학 같은 경우가 7.4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지수도 오늘 4.3%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상승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진제약이 3.69%, 삼성제약이 3.64%, 셀트리온이 3.3%, 한올바이오파마가 3.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종목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KC가 3.17%, 우진이 3.09%, 덴티움이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업종도 오늘 장 초반에는 시장 대비해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EM플러스가 11.55%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PNT와 같이 2차전지 관련에 대한 업무 협약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화 설비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EM플러스 오늘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그리고 퍼스텍이 5.58%, 한국카본은 4.2%, A프로젠이 3.95%, HSD 엔진이 3.77%, TIM이 3.77%, 조선선제가 3.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 좋습니다. 우선 그린케미칼이 5.57%, KG케미칼이 5.44%, PPG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 PPG를 만들어낸 기업이 바로 KG케미칼. 아무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화학이 4.27%, 금양이 4.25%, 태경케미칼이 3.96%, 코스모신소재가 3.6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보면은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혹시 음식료, 담배, 가장 지금 현재 코스닥 안에서 업종으로 봤을 땐 재선전하는 게 바로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12.68%의 가장 큰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글로벌 인상 3상에 대한 통과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일 사료가 5.8%, 프롬바이오가 5.43%, 우리손 FNG가 4.94%, 제주산업이 4.12%, 마니커 FNG가 4.08%, 팜스토리 4.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또 일반 전기전자 기계 업종도 괜찮습니다. 자이글이 지금 9.46%, 상신전자 6.45%, A프로가 4.05%, 범한 QSL이 4.03%, 위니아가 3.89%, 유니언 커뮤니티가 3.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장비 업종도 장 초반이 좋네요. 댕데스가 8.3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6%. 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그 전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을 많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11%의 그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죠. 휴보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오늘은 저가면서 좀 강하게 몰리는 상황이고요. 우린 PTS가 4.4%, JN케이터가 4.1%, PNT가 3.99%, CS 베어링이 3.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괜찮습니다. NHN벅스가 5.32%, 위메이드 플레이가 5.31%, 포바이포가 5.08%, 지니미즈 4.14%, 가나리 3.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IT 부품들도 괜찮네요. 지금 미래나노텍이 8.62%, CN플러스가 5.9%, 엑트로가 5.18%, 파워로직스가 4.9%, 타이디엔시가 4.72%, 그리고 캠시스가 4.6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들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진진바이오팜이 10.96%, CTK가 6.1%, 페린비엔지가 5.19%, 캠트로스가 4.6%, 캠트로닉스가 4.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도 전 기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13%, LG에너솔루션 1.5%, SK하이닉스 1.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82%, 삼성 SDI가 3.19%, LG화학이 0.37%, 현대차가 0.84%, 네이버가 1.5%, 기아가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말씀드렸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지금 4.82%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19% 강한 상승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반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폭에서 반등폭을 좀 크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셀트로 헬스케어가 3.28%, 에코프로비엠이 3.15%, 그리고 LNF가 2.57%, HLB가 2.57%, 카카오게임즈가 3.59%, 에코프로가 2.59%, 펄어비스가 2.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한다면 50위까지, 4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 출발하는 기업은 없고요. 전부 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그 종목이 말씀드렸던 카나리오 바이오가 지금 8.85%, 엑스큐브가 5.74%, 그리고 ABL 바이오가 6.7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 나노신소재도 4.0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개장 상황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장님이 눈에 띄는 종목이 또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지만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선 경기 방어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 급락했을 때 올라갔었던 종목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기획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에 의해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이 캡티브 고객사죠. 그룹 계열사들의 광고에 대한 비중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상 회복에 따른 이 ATL보다도 이제 BTL 쪽에서의 그런 광고 단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활발히 될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 3분기 시작 본다고 하더라도 9개 분기 사상으로는 최고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제일기획을 오늘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업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금융지주나 여러 가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찾아서 좀 저가 매수도 오늘 좀 받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여겨보는 종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급락이 나왔던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최근에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단 하나의 이제 시장 지표는 보통 이제 행보장에서는 이제 박스권에서는 이제 상승의 기간, 그 다음에 조정의 기간이 거의 같이 좀 맞아떨어질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나 또 상승 추세는 이런 법칙이 이제 적용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행보 추세, 다만 저점이 낮은 행보 추세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은 거의 정확하게 거의 이제 된다 하면서 31일 상승을 했죠. 그래서 31일 조정을 보이면은 거의 반등을 한다. 그게 9월 말하고 10월 초 이 변곡점하고 일치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떴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이제 반등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추세적인 반등, 5일선을 좀 탈환한 흐름들이 된다면은 현재 박스권 채널, 그러니까 현재 저점이 낮아지는 박스권 채널에 좀 해당이 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2,4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바닥, 그러니까 역해된 숄더의 어떤 완성자리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터닝의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이 터닝을 할 때는 보통 쌍봉이나 역해된 숄더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 반도체 이제 바닥론 아직 노란기는 이르지만은 저는 반도체가 어떤 겨울이 아니라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찍을지언정 바닥을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환율 부분들도 약간 전망하기에 좀 푸른 관점에 좀 해당이 좀 되지만은 전체 어떤 월봉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피크점이 장대의 양봉으로 거의 마무리 지면은 이게 이제 어떤 피크의 고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은 녹달하고 원봉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녹달제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현재 위험이 없으면은 지난번에 이제 서프라임 관련된 그런 시기에 최고 이제 피크가 1,500원이었으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이제 1,080원부터 1,440원이 굉장히 현행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값이고 지금 현재 저점에서 보면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44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 자리다 생각이 되고 시세 피날레 부분들이 거의 이제 이곳도 거의 한 30일 정도 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반을 좀 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접어주는, 쉬어가는 관점. 만약에 추가적으로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약간 이러는 부분처럼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 또는 행보 수렴을 보이다가 추세 탈이 되는 경우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기 때문에 1,440이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특징주를 논하기는 상당하게 좀 애매한 상황을 보이면서 전 종목부터 고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바이오 쪽 현재 부분들이 거의 이제 상승의 어떤 섹터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 중에서
한번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이제 잠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의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은 그 현재 에클론하고 S큐브 두 개 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한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쪽 관련 이제 파맵신 관련 CRT 기술 관련해서 파맵신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바닥 자리, 그 다음에 약간 매집성의 자리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맵슨도 이 전체 어제 상승해주다가 약간 밀려줬지만은 한번 슈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쪽에서 유틸렉스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보통 CRT 기술, 그 다음에 CRNK 기술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CRM, 대식세포로 만드는 이런 그 면역항암제 쪽이 트렌드가 유행이 좀 되죠. 그래서 대식세포 쪽에는 유일하게 유틸렉스가 유일합니다.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줬는데 여기서 이격 조정의 행보 등락을 보여주다가 한번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파메신, 유틸렉스 잘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선도 종목 현재 그 항암제 선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SP큐브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SP큐브도 사실 4배 이상 올라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반토봉이 나고 다시 한번 쌍봉에서 약간 흔들리는 자리, 여기서 흔들리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20일 주기 보이면서 21선 다시 한번 정비를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대정주로 부활을 좀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에클론도 이게 제2의 S큐브로 지목을 좀 했던 상황인데 에클론이 기존의 언론 발표로 보면은 9월 말까지 현재 임상시험을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일 쪽으로 임상시험 발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을 다지다가 큰 폭의 상승,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 그 다음 21선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려는 3파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 오늘 내일 실적 발표 가능성이 이제 무엇보다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시간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EM 플러스. 현재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핀 기반, 그다음에 슈퍼 커패시티, 측전지 개발에 대한 진전된 어떤 흐름들, 최근에는 MOU 쪽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2차전지 쪽은 이제 기존의 신기술을 좀 장착을 하는 또 상용화에 어떤 성공하려는 업체 부분들이 약간 고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EM 이제 플러스도 약간 최근에 비슷하게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현재 행보 수세에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EM 플러스도 약간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추세 관련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SCI 평가 정보도 어제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통 파동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급등 흔들림, 다시 한번 급등 흔들림 이렇게 하다가 급등 흔들림 하다가 이제 추세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이런 석임순봉도 추세이탈이 아닌 이격조정의 거래량 급감 이 부분들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SCI 평가 정보도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중요시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이 그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개별적인 시각인데 개별주적인 양상이 되는데 한번 최근에 그 한번 여기서 현재 매집성 그다음에 상승 가속 구간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접어주는 절반 정도 접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일선을 회복을 좀 해주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삼보 모터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장입니다.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대변 복종 가능성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예고를 좀 했고요. 지난번 6월 말 10월 초에도 약간 며칠 시차를 두고서 정확히 맞췄던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장세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 바이오들 상승에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임상현 파트너께서 꾸준히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해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상승이라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지 혹은 시장에서 변화된 건 무엇인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상승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줬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NDF 역외 환율 같은 경우가 거의 20원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국내 증시 보면 환율에 대한 하락이 지금 6원 80선입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좀 덜 하락을 했죠. 이 NDF 역외 환율 1개월물 정도 보면은 지금 1,420원 정도로 가야지 맞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하락에 대한 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코스피의 외국인이 아직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아쉽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매수를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외국인 매수가 아직까지 좀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 매도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도 좀 빠지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1,000억 이상의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 좀 많이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좀 끝없이 하락을 했었던 국내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사실 좀 더 크게 반등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반등폭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으로 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수하게 상승을 즐기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순매도 기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큰 폭으로 팍팍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폭이 좀 아쉽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인 건 확실한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 특징적인 종목 혹은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이사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오늘 반등을 하지만 계속 반등을 하겠냐,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확정을 할 수가 없죠.
반등 오늘 상승한다는 건 뭐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고 뭐 BOE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뭐 달러도 큰 폭의 약세를 어제 하루 동안 좀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상승에 대한 연속성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확정을 할 수가 없고 이 연속성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연속성은 모르겠고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는 찾아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좀 맞아 보입니다. 뭐 밸류에이션 얘기 최근에 좀 많이 나왔죠. 밸류에이션이 뭐 역사적 하단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 시장이 그럼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이 그러면 가장 좀 잘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했을 때 역시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 여전히 좀 좋은 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뭐 지수 자체는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근데 국내에서도 분위기 소극적으로 괜찮았고 연기금도 계속 사고는 있지만 시장이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런 모습이 반영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입니다. 뭐 하이닉스 60조,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인데요. 이 100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시장을 큰 폭으로 매도한다면 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외국인 오늘 뭐 매수로 돌아서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 금액 상당히 좀 미미하고요. 오후장 들어선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의 하락은 사실 이 정도에서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 높은 종목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실적 좋고 뭐 전망 좋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충분히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도 높아서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 이야기까지 같이 좀 녹여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등락폭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 상승률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오늘 역시나 제약바이오들 상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라든지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님. 제약바이오 지금 하락장이 좀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이는 거 저희가 어떻게 좀 풀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제도 분위기가 사실 괜찮았죠. 어제 시장이 국내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상당히 선방하고 또 일부 종목은 좀 상승하는 모습까지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국내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1년 동안 소외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국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제약바이오가 이 숫자, 실적으로 봤을 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죠. 약세장일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피해가는데 이 밸류에이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또 강점이 있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을 좀 받는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부각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면서 제약바이오가 테마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 받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의 반등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도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자리 워낙 좀 싸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오는 종목이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긴 기간을 동안 좀 소외된 종목군이었죠. 최근에서야 이제 좀 주가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좀 수익이 나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좁혀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29분 30분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지금 현재 1.61%, 코스닥이 2.87%까지 89%까지 현재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꾸준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 업사부입니다. 네, 저희 이제 PD님께서 나름 화면 구성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이제 옷 색깔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화면 너머로 보이는 업사부님과 제가 오늘 옷 색깔이 좀 동일합니다. 저도 일부러 붉은 계열로 좀 입었는데 시장이 덩달아 좀 상승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자, 오늘 왜 상승하는가를 이제 알기는 알아야 되죠. 아마 이미 들으셨을 테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과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당장 일단은 9시 30분 요 시간에서 지금 우리 마켓 파워 업그레이드 버전 마켓 파워가 지금 보시면은 오늘 고점, 센터 값의 고점이 290.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힘이 그만큼 아직은 강하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직은 힘이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나 그제 이제 월, 화, 수 이 3일 동안은 세력 개입 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정말 고의적으로 이거는 일부러 시장을 상승하지 못하게 찍어 누르는 것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우 강하게 하방의 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세력지수라는 값이 제가 하루 종일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표도 공개해드리고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200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간다면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되고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아마도 오늘 상승은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오늘만 상승할 거야, 내일도 상승할 거야, 혹은 다음 주까지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제나 이렇게 해도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러고 나서도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지금 306으로 오늘의 고점 314 고점 얘기하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좋네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게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억울하게 어제 하루 정도가 정말 우리는 조금은 억울해. 과연 러시아 가스관을 도대체 자연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저게 사고가 났을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죠. 특히 유럽 쪽에서 이거 러시아에서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걸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부분들은 일단은 지수를 땡기는 종목들, 대형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자고 어제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안정적인, 사실은 오늘은 대다수 종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좋아를 구분 짓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는데,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나스닥 차트부터 좀 볼게요. 전 저점을 나스닥은 깨지 않고 그리고 3일 횡보하다가 반등 시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성공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 혹은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게 나와야 제대로 가는구나. 한 가지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재돌파가 나올 때, 이럴 때가 강력한 매수 포인트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혹은 어제 오늘 저점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자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잘 잡아볼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아직은 뭐가 주도주야가 오늘 첫 반등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직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힘이 빠질 것이고 주도주 섹터가 될 것들은 힘을 유지하거나 조금 올라가다가 또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힘을 써주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완전 낙폭 과대 종목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이런 섹터 종목들은 일단은 반등 다 같이 합니다. 우선 다 같이 하는데 주도주가 아니라면 거기서 더 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뭐 바이오, 뭐 제약, 뭐 이런 쪽들도 상승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원자력 또 워낙에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낙폭 과대 부분들에서 좀 반등들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부분들의 주도주가 걸러지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21선 평균선 정도까지 갔을 때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에 내가 가진 주식들 혹은 저점 매수한 주식들을 조금은 팔았다가 현금 확보해서 다시 요 구간대에 왔을 때에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썰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받으면서 성공을 했지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21선 돌파 못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2 이동평균선까지 가준다면 거기에서 재선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면 이번에 반등이 조금은 다시 세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런 미국 시장의 상승이 나와야만 우리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5일 이동평균선까지만 가준다 하면 정말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 하루에서 상승이 최대한 나와줘야만 다시 흔들리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뭐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그렇죠? 영국 영란은행에서 지금 장기 부채 매입 요 부분들이 과연 길게 갈 수 있는 이슈일까라고 본다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반응에서 세게 나와줘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듭니다.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21종 평균선 정도까지가 목표치로 보고요. 아마도 230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인 상승의 목표치는 2300포인트 일단 잡아보고 싶습니다. 제발 그 이상 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들 요거 한 가지만 딱 얘기 드리고 일단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1월달 하락의 진폭이 요만큼이었습니다. 요만큼이었고요. 대략 마이너스 한 13% 정도 되는데, 그 하락의 진폭이 지난 6월달 폭락의 그 구간으로 갖고 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점 잡혔죠. 살짝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하락이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2150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2150, 저도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한테 계속 2150 정도까지는 갈 거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2150을 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부분들은 아마도 어떤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섹터, 어떤 부분들,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올라오긴 할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을 찾아야 할 건데, 지금 러시아의 가스관 폭발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거냐, 아니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이슈까지 안고 있는 종목을 갈 거냐, 요 부분들을 조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업사부님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러시아의 행동은 유럽이 이번 겨울에 고생 좀 해봐야 돼. 한번 얼어 죽을 정도로 한번 얼마나 추운 혹독한 겨울이 오는지 아주 그냥 자기네들 심산이 완전히 뒤틀려서 그런 부분들로 강력한 또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스를 그 의존도를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조선주들 꿈틀꿈틀 잘 되고 있거든요. 대형 조선주들도 움직임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뭐 대우조선해양이 조금은 더 폭넓게 인수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 조선주가 어쨌든 탄력적인 부분들이 아주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현대 미포조선 정도 된다면 좀 낫지만 그래서 그런 연관되어 있는 종목분들로 좀 더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또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성광밴드라는 종목 잘 아실 거고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름 주도주처럼 올라온 종목입니다. 시장이 정말 흔들리고 나빠도 그래도 살짝 흔들리고 올라가고 살짝 흔들리고는 세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조금 흔드는 부분들 혹은 내일 계속 흔든다 한다라면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60일 이동 평균이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아마 저게 깨진다면 또다시 시장 자체가 뭔가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짧게는 16,000원 아니 이 고점 17,650원도 길게 가본다라면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오늘 성광밴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